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선물 상자가 이만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대를 엄청나게 크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선물 상자 열었더니 그 안에 상자가 나오고 또 상자가 나오고 결국에 나왔던 선물은 기대보다 훨씬 작다면 그 실망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거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실망감만 더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알짜 정보와 함께 깊은 고민이 곁든 상담도 여러분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과 함께 시장 팁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상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장의 흐름과 함께 네. 그 부동산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투자 유망처로 꼽은 곳이 상가였어요. 근데 올해는 아파트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올해 뜨거웠던 분양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제일 유망하다고 이렇게 꼽은 만큼 오늘 그 전망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지난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상가 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 쪽이 이제 좀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택 시장이 좀 더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최근 한 2년간 시장을 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흐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는 거래량이 한 100만 건을 넘었으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굉장히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되니까 110만 건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도 거래량인데 110만 건이 거래되는데 이게 1년 내내 거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고요. 자, 작년 3분기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는 단기적으로 한 2년간 거래량도 급증하고 시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가계부채 문제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시중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작년 하반기에는 4분기 정도 시작될 때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3대 악재라고 하죠.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그거 더불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차익형 14년도, 15년도에 투자했던 이런 분위기하고 달라지면서 16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수익형 시장의 대표적인 상가나 뭐 소형주택 시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장 자체에서 어떤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4분기, 올 1분기까지 별로 거래량이 없다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또 시장을 또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분양시장이 또 주도를 따라오게 됐고 이러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더 상승세를 또 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이 예측한 어떤 상가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면서 이제 수익형 시장으로 올해 넘어가지 않겠나 했던 것들인데 올해 정부 규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빗나가면서 차액 투자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좀 계속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시장으로 또 한번 예측해 본다면은 작년에 이렇게 예측했듯이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내년도 시장은 분명히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형 투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해결책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자, 오늘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기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네. 그 텐즈힐 1구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타임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과연 언제 하면 가장 좋은지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텐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실제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전세를 줬거든요. 아, 그러세요.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13년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내년 예. 4월에 만기거든요, 전세 만기. 임대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전세를 줄 것인지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일단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이걸 만약에 매도하신다면 무슨 뭐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제가 얼마 전에 네네. 그 강남에 있는 빌라를 추가로 하나 더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네네. 저기 1가구 2주택이라서 예. 혹시 3년 안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 3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거는 이제 세금 부분이고 일단은 이 집에 어차피 다시 들어가서 살 건 아니고 매도를 하시긴 하실 건데 네. 그 이제 타이밍만 뭐 보시면 되는 것 같네요. 예.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좀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걸 매도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뭐 다른 종목에 어떤 뭐 변화를 줄 것 같으면 좀 네. 적극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좀 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장 자체가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형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이라 그러면은 매도하고 가는 게 좋겠고요.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2년 정도 전세를 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더 이상 급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시세보다 더 낮아질 것 같지 않아서 약보합 형태를 좀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좀 변화를 줘서 종목을 바꾸고 어떤 투자 형태를 바꾼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간다 그러면 찬성이고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셔도 2년 정도는 괜찮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왕십리 뉴타운은 뭐 제가 방송에서 설명 많이 드렸는데 뭐 1구역, 2구역 텐지라고 지금 또 센트라스가 또 입주하잖아요. 3구역이. 네. 예, 입주가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이 왕십리 뉴타운이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텐지 1구역만 있고 2구역만 있을 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5천 세대가 조성이 되면서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제 뉴타운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네. 이게 무슨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과거하고 틀려서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게 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 과거에는 도심권에 있으면 좀 공기도 안 좋고 뭐 이런 이유로 좀 기피 현상이 좀 많았는데 최근 몇 년간 2010년대 전후로 해서부터는 이 도심권에 가까운 그러니까 직주근접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이 도심권 업무시설이 가까운 데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대규모 단지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신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바뀐 거는 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지금 다소 이렇게 높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할 여건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왕십리 뉴타운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었던 거는 주변의 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너편 쪽에 보면은 창신 뉴타운이라고 수인 뉴타운이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건 아시나요? 네. 아니요, 네. 그건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뭐, 종로 창신동 쪽으로 뉴타운이 또 거기도 지정이 됐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서면, 수요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주변에 이런 조금 새 아파트,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수요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가격이 안 빠진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심권하고 가까운 지역들은 뭐냐면 지도를 크게 보면 지금 왕십 뉴타운도 그렇지만은 도심이 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뭐 지금 서대문 쪽으로 본다면 도니문 뉴타운이 또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그 마포 쪽도 이렇게 도심하고 가까운 그 새 아파트가 조성되는 지역들은 아파트가 굉장히 강세를 가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도심권을 우측으로 두고 있는 지금 왕십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런 서대문이라든가 마포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한동안은 지금 가격을 좀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상승할 여건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셔도 가격 하락 여건은 없다. 그래서 지금 2주택을 갖고 세금 문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문제라면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네, 또 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께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어느 방송 지역-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네, 그 4층짜리 대명 빌라하고 네, 그리고 5층짜리 한성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거주하면서 투자 이제 재건축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대명 빌리지는 빌라인가요? 빌리지로 돼 있는데 4층짜리 단지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명 빌리지는 33평이고요. 네, 한성은 29평. 29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쪽은 지금 재건축을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한 10년 이상 살아도 상관없을 것 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실거주하면서 뭔가 투자도 함께 노릴 수 있는 곳이 네. 어딘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구리시에 있는 거 대명 빌리지고 또 한성 1차 거기 얘기하시나 봐요. 두산 아파트 옆에. 네. 네네. 이쪽 이 근처에 거주하세요? 네. 그래서 이쪽을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예. 남양주 도농동에 살아요. 아, 그 인근이시군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무주택으로 새롭게 집을 취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택을 팔고 또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팔고. 예. 그렇게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네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투자보다는, 좀 그 실거주 목적에 좀 비중을 더 두시겠네요.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요? 제가 네. 방송에서 질문할 때 50대 50, 60대 40 얘기를 많이 쓰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드릴게요. 이 두 단지는요, 비슷해요. 비슷해서 네. 뭐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뭐 대명 빌리지하고 한성 일자 아파트 가격 차이는 좀 나잖아요. 시세.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네, 대명 빌리지가 좀 더 비싸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층이어서. 뭐 층별로 차이인데 평균가를 보면은 좀 더 비싸거든요. 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 그 전용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한성하고 대명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30평, 33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저 전용 면적이 한 28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평수가 한 서너 평, 3평 정도 크기 때문에 그런 네. 차이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쪽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성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대명 빌리지도 그렇고 90년도 뭐 93년도 91년도 이렇게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 토평지구에서는 저층 단지로서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연차는 뭐 앞으로 5년 뭐 7, 8년 정도 지나야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안고 그걸 염두에 둬봐야 되는 측면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대명 빌리지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나요, 그거는? 네. 예, 대지 지분이 많은데 대지 지분이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고 가격이 뭐 비슷하다라면은 대지 지분이 크고 가격이 비슷하다라면은 무조건 대명 빌리지를 사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명 빌리지는 지금 일종 주거지예요. 아시나요, 네. 그거는? 네. 네.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일종 주거지하고 여기 이종 주거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연차도 조금 더 느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뭐 종상향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저층 단지라도 지금 현재 1종 주거지냐 2종 주거지냐에 따라서 개발 이익이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사업성은 좀 더 깊숙이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대지 지분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종, 2종에 대한 어떤 차이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유사하거든요. 그 지분 대비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두 아파트가 조건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초기 매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한성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건은 비슷합니다. 뭐 두산하고. 그래서 어디가 어떤 식으로 뭐 재건축을 시작하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대명 빌리지도 뭐 종상향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생긴다 그러면 더 투자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유사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초기 투자 비용이 여유가 있다라면 일단 대지 지분이 많은 대명 빌리지도 나쁘지 않지만 투자 비용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평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한성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예, 그렇게 되고요. 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구리고등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8호선 연장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지금 구리 도평 지역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그 8호선 연장이에요. 그리고 구리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도 교통 여건이었거든요. 지하철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게 8호선 연장이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시간은 지금 좀 걸리겠지만 5년 이상 걸리겠지만은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요 아래쪽으로 지금 지하철이 여기 개통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한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 들어서는 이 인근 지역들, 뭐, LG 아파트라든가, 뭐, 인근 동양고속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도 사실은 지금 한성 아파트나 뭐 이런 데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물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뭐 중장기적이 아닌 조금 약간 뭐 3, 4년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런 쪽도 지금 한번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구 초역세권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2, 3년 후에 어떤 이제 그 8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 그러면 여가구 좀 더 가까운 아파트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재건축에 대한 것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변의 변화, 지금 가격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한번 두루두루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두 가지 중에서 일단 대표님께서는 교문동 한성 1차 쪽으로 좀 무게를 두셨어요. 잘 네.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상담 받아 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협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연마을 눌푸는 오스카빌 2단지예요. 네. 예,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몇 평형이세요? 34평이에요. 34평이요? 예. 꽤 오래 사셨나요? 예,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데 뭔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용인시청 앞에 그쪽 얘기하시나 봐요. 네. 예, 그쪽 지금 두산 이부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입주한 거 옆에.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0년 정도라 그러면 입주 때부터 사셨나 보네. 네. 아,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실거주 하시는데 지금 매도나 보유를 지금 고민하시는데 만약에 매도하신다 그러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인근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네. 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요. 아, 예. 새 아파트로 또 이게 변화를 한번 줘보실까 이런 생각을 네네. 하시나 봐요. 예. 역북지구라든가 뭐 이런 데 얘기하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이쪽 지역 또, 좀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또 이렇게 용인시에 과거에 개발할 때도 좀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문제는 여기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이라 만약에 변화를 줄 것 같으면은 최대한 좀 빠른 시간에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향후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큰 변화가 생길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생활 환경이 좀 편리한 곳으로 가신다 그러면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여쭤봤냐면 조금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좀 안쪽 좀 기흥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 지금 분양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옮긴다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격은 싸지만 실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이라서 제가 그런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새 아파트로 가시겠다 어떤 계획이 있다라면은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 용인시청 앞쪽으로 해서 지금 늘푸른 오스카빌 지금 1단지, 2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옆으로 또 두산 위브 좀 최근에 또 입주를 했죠. 1, 2년 전에, 2, 3년 네. 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주거 단지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공간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좀 연차가 10년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수요층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 동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인시청 근처로 해서 이쪽 지역에 업무 시설이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축 아파트만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대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또 역북지구도 개발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데라고 하면 지금 어디 지석역 강남대 뒤쪽으로 해서 동백지구도 대규모로 조성이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쪽 동부권이 용인의 동부권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상승하기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은 기흥역 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도 또 신규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수요는 그렇게 더 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쪽 지역에 대해서 가격이 더 오를 걸 기대하고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좀 살기 편한 곳으로 인근 지역으로 신축 아파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드린다. 지금 당분간은 가격 변동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움직이실 거면은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디 옮기고 싶으신데 고민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더 상세하게 방송 시간에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송선무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저희가 모두에도 뭐 아파트 관련된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대표님, 2017년에 주목해야 할 투자처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세미나 때 말씀드릴 건데 네, 조금만 조금만, 얘기 드리면 네. 일단 흐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좀 수익형 부동산을 선점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알토란 같은 수익형 부동산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선점하시려면 과연 무엇이 좋은지 아셔야겠죠?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면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회 송선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대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한국부동산 R&D 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근 이사님, 오늘 네.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앞서 그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형 매물 강세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좋은 형태를 보자면 분리형 원룸입니다.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하나 있는 이 구조가 월세 수익률은 최고를 보이고 있죠. 거기와 덧붙여서 앞으로 가장 핫한 지역, 내년도, 내후년도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 살펴보면 용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용산의 모든 개발 완공 시점이 17년부터 시작이 되고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 18년부터 순차 개장이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핫한 지역 그리고 역세권이면서 차후 재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지 최고적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원준 회사님, 오늘 두 곳 준비하셨죠? 네, 1부에서 송선문 대표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선점. 자, 중요한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해야 괜찮은 수익률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거에 맞춘 그러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동대문구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동대문구의 제기동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청량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대규모의 사업들, 바로 이 개발들의 바로 눈앞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해 중반부터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 자, 앞으로 주변 지역과 비교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들, 자, 용산권과 비교를 할 만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선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자, 안정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강남 3구 쪽을 되도록이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곳 서초구 바로 방배동, 이곳 역시 대규모 개발 호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적인 호재 그리고 다양한 상업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자, 강남 3구의 안정적인 이 지역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 서울 구석구석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요,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 중앙선 청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7월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확인해 볼게요. 제기동 어떤 곳이죠?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적인 호재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상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재래시장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면서 그 시장에 있는 상인층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이 지역이 월세 수익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주변 가장 가까운 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량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1호선을 비롯해서 경의중앙선, 지상철과 지하철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GTX, KTX,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겠지만 경전철까지 들어서는 대규모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세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시장 역시 같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교통 좋고 입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시장 상인층들 많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곳 주변에 다양한 학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학교들, 특히 고려대, 특히 서울시립대, 위쪽으로는 외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수요층들, 최근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한 건물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월세 부담 때문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학생들 2명, 3명이 모일 경우에는 월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학생들의 그런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기동이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주변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청량리 지역 자체가 뭐 서울 2030 플랜에서 7광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기 네.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롯데그룹이 그 마크를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의 개발이 끝이 아니라 추후에 지금 현재 청량리 4구역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재개발 지역들 이런 곳에도 대기업들의 입김이 현재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청량리 4구역 588 홍등가가 되겠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롯데건설 측에서 현재 건설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에는 초대규모 호텔을 비롯해서 50층에서 60층 높이 주상복합 업무시설 3개 동에서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개발들, 특히 혐오시설을 이렇게 마천루가 형성되는 대규모 개발지로 형성이 된다라는 점이 보다 더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걸 비롯해서 동부 청과시장, 바로 이곳 아래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곳 역시 이곳 4구역과 비슷하게 유사한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곳 역시 50층, 54층 높이의 빌딩 3개 동에서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지역, 특히 제기동과 용두동 이 사이, 청량리로 가는 그 길목 사이가 대규모 높은 고층 업무 단지로 형성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뭐 비린내도 많이 나고 상당히 좀 지저분한 동네가 되겠지만, 향후에 5년, 6년, 7년, 8년 뒤에는 또 어떠한 지역보다도 첨단 도시로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까지의 노선이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강남구 삼성동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교통편보다도 빠르게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까지의 접근성 약 14분에서 15분 내로 단축이 된다라면 이 지역 강남의 배후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제기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정보를 조금 더 파봐야겠죠.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공 일자가 좀 하루하루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분명히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동대문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변에 워낙 많은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내부 풀 옵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옵션들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주변 시장 상인들의 월세 수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학생들의 수요, 그 이외에 강남권의 직장인들의 수요, 많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CTV 보안 시설 등은 확실하게 갖출 뿐만 아니라 무인 택배함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또 이곳 역시 상당히 개방감 뛰어난 그러한 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6차선 도로도 1분만 나오게 되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개방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두가 탐낼 만한 그러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가격 정보도 주시죠. 네, 매매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4,5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는 약 2억 2천 정도, 실제 투자 금액 2,500 전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월세, 좀 안정적인 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8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월세 가격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실 염려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렴하게 월세 또 받을 수 있는 지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월세 상승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가치의 상승, 그리고 월세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의사님이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처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접근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선 분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거는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토지에 어떠한 건물이 올라갈지 도면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변에 다양한 역세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초시계 들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찾아가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용산구 효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기 중앙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4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효창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효창동은 어떤 곳이죠? 일단은 효창동은 용산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네. 지역입니다. 이 지역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앞에 그 4구역, 5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 효창에서도 가장 최근에 트렌디한 분양시장의 열기를 보여줬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4구역, 5구역에 아파트가 KCC와 그리고 롯데캐슬이 세워지고요. 이쪽 주변 지역의 판도를 바꿔줄 아파트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선행을 해서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용문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본 매물지가 속한 지역인데 이곳이 얼마 전까지 재개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죠. 근데 얼마 전에 풀렸다가 다시 또 재개발이 논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주변의 일대, 용산 일대, 효창공원 역세권 일대가 모두 재개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로 아주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은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4분 정도 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효창공원 역세권이 올해 4월 30일에 경의중앙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됐고요. 본 매물지 자체가 효창 5구역 롯데캐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가격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집가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이제 효창 5구역에 있는 아파트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활용을 하면서 차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지역 일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분리형 원룸이죠. 8평 일대에 매물이 존재를 잘 안 합니다. 희소성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물 중에서는 희소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도보로 한 3분 정도 가면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원룸과 분리형 원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화해서 월세 수익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가치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용산 민족공원과 그 바로 앞에 또 캠프킨 부지가 본 매물지와 도보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고의 입지, 거기에 또 매력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은 용산역 그리고 신용산역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강로 일대 개발을 여러분들 두드러지게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전면 2구역, 3구역의 주상복합들도 내년을 완공 목표로 한창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완공 전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발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후면에 보시게 되면 옛날 버스 터미널 부지에 보시면 1800실의 호텔도 지금 세계동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바라보고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2018년 정도부터 순차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순차 개장 바로 앞전에 모두 완공을 끝내놓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10년 프로젝트로 땅 작업을 해서 지금 개발 완공 시점까지 다다른 겁니다. 이 외에도 효창 그 한강로 일대 4구역도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U+ 사옥과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회사 사옥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호재들을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집가 상승률이 빠르고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본 매물지와 가장 가깝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캠프킨 부지가 입주규제 퇴소지구 선정의 후보 1순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5개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또 건물 그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중에 되면 소비, 경제 효과의 거의 1순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지와 가까운데 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2개가 2019년 정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역세권, 효창 역세권 주변의 일대의 판도가 바뀔 거다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호재를 지니고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과 그를 더할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 봄쯤에 준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어졌나요? 네, 이제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과 도보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효창공원 역세권, 더블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주변에 이변도로이긴 하지만 가지 도로가 아니라 큰 굵직한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개방감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면적이 8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일반 투룸이 12평 정도가 보통 나오죠. 그렇게 되면 4평 차이밖에 안 되는데 본 매물은 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뭐 강남이라든가 용산에는 매가 원룸이라고 해도 2억 상회하는 가격인데 본 매물은 1억 6,500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장이 돼 있고 안에 또 옵션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명여대, 여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뭐 수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매가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추천드리는 가장 1순위 목적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가 자체가 1억 6,500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보이고 있고요. 8평에 대지 지분도 3평이 넘고 3.5평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요, 1억 3, 4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 놓고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한 2,500 정도 들여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2천 보증금에 월 60에서 70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또 높은 수익률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 그리고 용산의 미래 가치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성매추민 그런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매물이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가가 2억 미만인 부동산 정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 어떤 점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용산 전후반 보셨을 때도 매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로 일대 매물부터 뭐 효창공원뿐만 아니라 뭐 마포권 가까이 있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호재와 가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호재가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들 뭐 지분이라던가 또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갈 때 월세를 좀 잘 받아야겠죠. 일단 역과 가까우면서 또 구조가 잘 빠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요. 다 함께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방배동 가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안에서도 방배동은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서초구 하면 사실상 서초동이 가장 유명한 지역일 텐데요.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인구 44만 명 중 24만 명이 바로 이곳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20대에서 50대 거주 비율이 약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곳 방배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점은 이곳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수요가 회전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한 단계 낮춰놓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곳 7호선 내방역에서는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호선 방배역까지는 도보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다양한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보다도 오히려 역까지는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서리풀공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연 환경들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중고등학교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동덕여고, 서문여고, 상문고, 방배중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주변의 자연 환경들을 잘 갖추고 있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도 좋은 환경은 바로 새를 놓기에도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서초구 인기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개발호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배동 근처에 있어서의 개발호재 어떤 점 볼까요? 네, 일단 큼직큼직한 개발들은 현재 진행 중에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 스타트를 하지 않은 개발이 바로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 내방과 방배역 사이 이 거리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물건지가 내방과 방배역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실제로 오셔서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서초동이나 강남구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상업시설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바로 이 개발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장애물 중에 하나 이 서리풀 공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에도 장제 터널의 뚫림으로 인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자, 그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방배와 내방역 사이에 다양한 상업지와 업무 시설을 놓겠다라는 서초구의 큰 개발을 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지구가 눈앞에 형성이 된다라면 이 지역 주변의 수요자들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방배동 주변에는 다양한 재건축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물건지 옆에만 해도 바로 방배 5구역, 방배 5구역을 비롯해서 크게 진행되는 곳이 5구역과 13구역이 바로 물건지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주 수요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수혜가 아닙니다. 자, 이곳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런 빌라, 이곳 고급 빌라에 거주를 하시게 된다라면 추후에는 또 다시 아파트로 사실상 옮겨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꾸준하게 수요자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환경 정비 사업이 주변에 개발될 뿐만 아니라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서리풀공원의 장제터널 개발. 자, 이것도 내후년을 목표로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물건지에서 바로 강남구 삼성동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10분 내외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곳 꾸준한 발전 계속적으로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비롯해서 이곳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고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공간, 공연장 등 그러한 관광 시설들이 마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자, 꾸준한 인구 유입 효과 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곳 거주지에 있어서도 보다 더 큰 희소성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지어졌습니다. 여름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일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반 다세대 주택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곳은 조금 고급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아트월 등 다양한 외관적인 미를 상당히 많이 살린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공간, 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설 뿐만 아니라 24시간 경비 체계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다양한 보안 시설들 잘 갖추고 있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건물 속까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경질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방화와 방염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흡음재가 잘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아파트들보다도 더 좋은 환경, 좋은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3억 중반대로 현재 나와 있고요. 자, 3억 6천만 원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전세를 놓으시게 된다면은 5천에서 6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시겠고요. 월세
월세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00에서 1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셔서 꾸준하게 10년, 20년 오랫동안 거주를 하실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타겟은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는데요. 매수 시 어떤 점 유의할까요? 네, 일단 뭐 건물 같은 경우에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방문을 해보신다면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 갖추고 있겠고요. 자, 일단 이 주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공원이 현재 공원 조성 공사 중입니다. 자, 이 공원이 완성이 된다라면 이 건물 바로 꽃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건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급스럽게 잘 지어진 부동산 정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돈 드는 부동산 정보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